1번 표는 서로 다른 두 우주론의 시간에 따른 주요 물리량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가하나는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는 게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나는 빅뱅 우주론이고 가가 정상 우주론이 됩니다. 우주의 크기는 둘 다 증가해야 된다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은 우리가 대립이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기억과 니은 모두 팽창하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니은, 가를 주장한 과학자로는 가모프가 아니라 우리 누가 있다? 호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 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뒷받침하는 증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수소와 헬륨의 우주에서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 된다 였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에서라는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이다. 각 과학자들의 주장을 나타냈고 과학자들과 바르게 연결한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외부 은하를 관측해보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 허블 선생님께서 확인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블이 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통신 실험을 하던 중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찾은 건 누구였어요? 윌슨과 펜지어스였다라는 거였죠. 따라서 여기는 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얘는 정상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이므로 호일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해줘야겠고,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들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가모프와 관련된 이야기다 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3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3번 표는 헬륨 원자핵의 생성을 기준으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비율비, 수소 원자핵의 총 질량과 헬륨 원자핵의 총 질량의 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시점 몇 분이었다? 3분 시점이었죠. 온도는 15 켈빈 온도로 내려갔다 라고 하였고,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입니다. 그쵸? 중성자수는 한 개 만들어질 때 양성자수 12개가 그대로 남았어요. 그쵸? 우리 다시 한 번만 본다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관계를 보기 위해서 누구부터 봅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였죠. 처음 만들어졌을 땐 1대1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3분 시점이 됐을 때는 7대1이었고요. 이 7대1이라는 거는 동일하게 14대2다. 근데 양성자 2개가 빠지고 중성자 2개와 결합을 하여서 누가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졌죠. 따라서 수소 원자핵은 12개, 헬륨 원자핵은 몇 개? 1개가 생겼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얘네들의 질량비를 볼 때는 수소 원자핵이 그냥 12 곱하기 1, 하나당 1이라고 취급한다면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된 거였습니다. 따라서 1 곱하기 4, 그러면 3대 1의 질량비나 라는 사실을 알죠. 따라서 1, 3이 되니까 A는 12가 되는 거고 B는 3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선지, 우주의 온도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시점보다 생성된 후에 더 낮다라고 하였습니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시점보다 생성된 후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A는 7이 적절하며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는 각각 쿼크 3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우리 중성자 수하고 양성자 수네요.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7이죠. 따라서 A는 7이 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A는 7이 되고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는 각각 쿼크 3개가 결합된 게 맞죠. 양성자는 업,
다운업이었고 중성자는 다운업, 다운이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디귿선지 B는 12가 적절한 게 아니라 우리 몇이 적절합니까? 3이 적절하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선지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4번 그림은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시기 때는 투명한 게 아니라 불투명한 우주였다라는 거고요. B시기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시기에서 B시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였다? 38만 년 시점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38만 년 시점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누구랑 결합을 해요? 드디어 전자와 결합을 한다 였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다시 한번 써본다면 수소 원자핵은 H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은 He 플러스였죠. 당시에 38만 년 되기 이전 시점에는 우주가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들끼리 서로 다음과 같이 공간적에서 다 부딪히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빛 입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였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과 당시에 38만 년 시점 이상이 되면서 이유가 되면서 3000 켈빈 이하로 온도가 내려갔다.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었다? 둔화되었다. 그러면 얘네가 결합이 일어나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것이고 헬륨 원자핵도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헬륨이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A시기의 우주는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B시기에 방출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인공위성으로 관측하면 A시기의 빛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A시기가 아니라 어느 시기요? B시기의 빛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원자의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A는 전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B를 보니까 어커크 2개와 다운코크 하나 양성자에 해당이 된다. C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선지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맞는 것이고요. B는 중성자가 아닌 양성자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 중수소의 구조를 나타낸 게 아니라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2,4,He 즉 헬륨 원자핵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하나만 맞는 선지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6번 어느 시점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의 변화였다. 가 시점일 때는 양성자나 헬륨 원자핵이나 전자가 모두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시점이다? 38만 년 이전 시점이었다라는 거고 나는 38만 년 이후 시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즉 3000 켈빈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나가된 것이다. 즉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 근데 가 시점에서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입자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였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가시기의 온도는 나보다 낮은 게 아니라 더 높은 시점이었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린 말이고 나 시기를 우주가 투명해졌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왜? 입자들이 어느 정도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디귿선지 가 시기에는 빛이 자유롭게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서로 입자들이 부딪혔기 때문에. 디귿선지 맞는 말이고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되었을 때 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7번 보도록 합니다. 수소와 나트륨 방정관 별 A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정색 바탕에 다음과 같이 색선이 나타났다라는 거니까 수소와 나트륨은 둘 다 뭐다?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이 된다. 별 A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하는 빛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별 A는 수소와 나트륨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냐라고 하였는데 별 A에서 수소는 지금 선이 그대로 겹쳐지죠. 하지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선이 겹쳐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 A는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니은 선지 나트륨 방정관을 관측한 결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맞는 선지 별 A의 흡수선의 개수와 두께를 분석하면 별 A가 가진 원소들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스펙트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였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8번 다음 편은 원자 속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할 때에 나타나는 에너지 출입과 관찰되는 스펙트럼의 종류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헬륨 원자핵이라고 우리가 그냥 원자핵이라고 여기는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전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했고 바깥쪽은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했죠. 따라서 전자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었고요. 다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나간다라는 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뭐가 나타나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높았던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오는 건 뭐에 해당된다? 얘는 흡수 스펙트럼.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는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의 이동을 봤을 때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 에너지는 흡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려면 방출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흡수 스펙트럼, 니은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선지 A는 에너지 흡수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니은 B에서 특정한 색의 빛이 방출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디귿선지 기억은 고온의 기체에서 니은은 저온의 기체에서 서로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기억은 저온의 기체에서 니은은 고온의 기체에서 관찰된다 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과학 테스트 화학 파트 9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 번호 1에서 20번 원소들을 나타낸 줄기율표의 원소 A부터 G의 위치를 표기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원소 A는 B와 1쪽에 속하므로 알칼리 금속이다. A는 수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원소 E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이다. 그렇죠. E에 Si, 규소가 들어가 있고 규소는 준금속입니다. 따라서 비금속과 금속을 나눠주는 기준 물질이 되겠습니다. 3번 원소 C와 D는 같은 가로줄이므로 같은 조경이라 같은 주기. 4번 비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는 D이다. 자, A부터 G까지 중에서 아니죠. D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5번 F의 원자가 전자수는 0개이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보의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린 디귿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전체적으로 중성이다. 그렇죠. 아니죠. 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중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플러스 점화를 띠고 있죠. 니은의 수가 양성자의 수가 원자번호 결정하고 디귿 중성의 원자는 니은과 양성자와 리을 전자의 수가 같죠. 그래서 전화적으로 0을 띠고 있습니다. 리을은 특정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죠. 지금 딱 봐도 그거를 전자껍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11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리튬을 올려놓고 또 칼로 잘라보고 또 이제 어디다 넣었죠? 물에 넣었겠죠.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도 똑같이 과정 가나다를 반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리튬에서 칼륨으로 갈수록 매우 빠르게 매우 무르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그렇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은백색 광택이 사라집니다. 2번 밀도가 크고 물은 금속이다. 밀도가 큰다면 물 위에 뜨지 못하겠죠. 물은 건 맞습니다. 3번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지고 있고 4번 물과의 반응 후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렇죠. 이 알칼리 금속과 H2O 물과 반응한다면 이 H가 알칼리 금속에 가서 붙고 OH-가 남아서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리나 칼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아니죠.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작아집니다. 니은 표에서 두 가지 원소가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다. 자, 그렇죠. 지금 플루오린과 염소가 기체 상태이고 브로민은 액체 상태입니다.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 디귿 플루오린은 휴대전화, 노트북의 전지에 이용된다. 아니죠. 리튬이 해당합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z보다 크다. 자, 뭐 y랑 z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일단 H 수소, 탄소, 산소, 마그네슘, 염소 되겠습니다. 그럼 가는 HCl, 나는 B와 A니까 CH4, 다는 A와 C니까 H2O, 라는 B와 C니까 CO2도 될 수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안정한 화합물이라고 했으니까 CO2가 되겠습니다. 마는 DE2, Mg에 Cl2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1, Y는 4, Z는 2가 되므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나는 액체 상태에서 이 CH4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액체에서 전류가 흐르고 CH4처럼 공유 결합 물질은 액체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용액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디귿 다와 라의 공유 전자쌍 수는 같다. 자, 봅시다. 다는 두 쌍이 있네요. 라는 네 쌍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지 않고 마에서 D와 E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자, Cl은 Mg 마그네슘액에서 전자를 뺏어와서 아르곤 상태가 되는 것이고 마그네슘은 18쪽에서 이렇게 쭉 길게 가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Mg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맞지만 Cl 염소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온 A-가 양성자수가 9면 전자수는 하나가 많아서 10개가 되겠고 By 플러스 C2 플러스는 자, C부터 봅시다. 양성자 수가 이제 모르네요. 근데 전자수가 X인 세 가지 이온 모두 전자수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B1 플러스가 되겠죠. C는 2 플러스가 되려면 양성자 수가 2개 더 많아야 합니다. 기억 X는 10이고 니은 Y 플러스 Z는 13 맞고 디귿 중성 원자 C 그럼 12번이 되겠고 최외각 전자수는 2이다. 12번은 마그네슘이죠. 따라서 나트륨, 마그네슘
1족, 2족이기 때문에 최각 전자수는 2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원소 A, B, C의 원자과 전자수의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Mg, CO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원자과 전자수가 상대값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비율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자, 한번 써보면 Mg는 2족이기 때문에 2개, C는 14족이기 때문에 4개, O는 16족이기 때문에 6개. 따라서 B가 Mg, A가 C, C가 O 되겠습니다. 기억 A는 마그네슘입니다. A는 탄소입니다. 니은 화합물 BC, Mg, O는 금속 물질, 비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 맞습니다. 디귿 C는 다른 원소들과 공유 결합만 할 수 있다. 아니죠. 이 산소가 금속과 만나서 예를 들면은 마그네슘을 또 만나서 이온 결합을 할 수 있죠.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ABCD의 전기전도성과 몇 가지 성질을 조사한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 B, C, D는 모두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전기전도성이 수용액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가 아니라 지금 A와 C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따라서 A와 C에는 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니은 고체 A와 C의 힘을 가하면 입자 배열이 바뀌어 쉽게 부서지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렇죠. 가장 쉬운 예시로 NaCl 소금이 있겠죠. 소금도 나트륨 금속과 Cl 비금속 원자가 만나면서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소금이 쉽게 부서지죠. 자, 디귿 B와 D는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이다. B와 D는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4주기 원소인가? 예의 두 개가 되고 아니오의 Cl 염소가 되겠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가? 자, 브로민이 비금속 원소이고 칼슘이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기 쉬운 것은 비금속 원소 Br 브로민입니다. 기억 맞고 니은 B는 마그네슘과 원자과 전자수가 2개로 같습니다. 디귿 C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며 보라색을 띈다. 자, 실온에서 황록색을 띠죠. 따라서 기체는 맞고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성질을 띠는 원소의 무리를 가나다로 나타내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가는 원자과 전자가 7개로 수소와 반응한다. 그렇죠. 니은 가와 나는 공결합한다. 가는 비금속, 나는 여기 지금 금속이 있죠. 따라서 이온 결합을 합니다. 디귿 나는 물과 만나면 리튬, 나트륨, 칼륨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니을 다는 반응성이 거의 없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다음 3번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X 플러스 Y는 8개이다. 자, 준비한 원자 모양 수소, 리튬, 질소, 플루오린이 있고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수소 이온 원자 모형. 준비한 원자 모형과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개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화합물을 이루는 화학 결합 모형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원자 모형과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일단 가를 보겠습니다. 가는 아래 거를 먼저 봐야 되네요. 가는 플루오린이기 때문에 F2가 되겠고 나는 리튬과 플루오린이기 때문에 리튬 플루오린. 질소 수소는 NH3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소 플루오린은 HF입니다. 따라서 H가 4개가 필요하고 리튬 1개, 질소 1개, 플루오린 4개가 필요하네요. 따라서 기억 8 맞습니다. 니은
화합물 모형에 사용된 원자 모형의 총수는 다가 4개, 가가 2개로서 2개 맞습니다. 디귿 가나다라에서 이온 결합 화합물은 리튬 플루오린 하나이네요.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화합물 XY의 결합 모형을 표는 X2 플러스 Y2 마이너스 이온의 핵을 구성하는 입자 A와 B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양성자이다. 자, A는 양성자이다. 지금 A와 B가 뭐 양성자 핵을 구성하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X2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2 플러스의 개수를 살펴보면 2 더하기 8 더하기 8로 이제 18개죠. 따라서 지금 핵을 구성한 입자 수가 B가 양성자가 되어야지 2개가 플러스 되겠죠. 따라서 A는 중성자. 자, 그럼 Y는 전자가 2개에다가 8개 있으니까 10개 있습니다. 전자가 18개, 10개 있으니까 2-가 되려면 양성자가 8개 있어야 됩니다. 기억 A는 양성자이다. 그래갖고 니은 가는 8이다. 디귿 물의 고체 X, Y. 자, Y는 산소고 X는 칼슘입니다. 따라서 CaO를 녹여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기가 잘 통하죠. 왜냐하면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리을 X는 4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틀렸고 Y는 2주기 원소 맞습니다. 답은 3번 니은 디귿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분자 가와 나를 화합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설명을 고르면 기억 가에는 단일 결합만 존재한다. 자, N에서 하나니까 단일 결합만 존재하고 니은 나에서 N 옥텟 규칙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있는 것을 옥텟 규칙이라 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디귿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의 차이는 나보다 가에서 자 가는 3 빼기 0이 되겠고 나는 하나 둘 셋 3개에다가 2개 있으니까 3 빼기 2가 되어서 나보다 가에서 큽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화합물 AB와 BC2의 화학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원자 번호는 A, B, C 순이다. 자, A, B가 지금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MG와 O가 될 것이고 여기서 BC2 A가 MG, B가 O니까 OF2가 되겠죠. 모두 전자껍질 2개인데 이제 B는 2개의 가닥을 뻗어야 되고 C는 한 가닥만 뻗으면 되니까 C가 F, B가 O 되겠습니다. 기억 원자 번호는 A, B, C 순이다. 자, 번호가 마그네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가 크겠죠. A, C, B입니다. F2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2개인 전자쌍 하나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디귿 A, B, MgO 화합물 형성할 때 A에서 B로 전자가 2개 이동합니다. 리을 BC2, 자 OF2 화합물에서 B와 C의 전자 배치는 각각 네온과 같죠. 전자가 10개 있는 네온과 동일합니다. 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화합물 AB2C와 D2C의 화학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일단은 수소가 가장 바깥에 2개 있겠고요. 그럼 B가 H 되겠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하나, 둘, 셋, 넷, 4개나 발을 벌릴 수 있는 원소는 탄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소겠죠. 따라서 CH2O를 나타낸 것이고 D2C, 자 지금 C가 O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은 나트륨이 되겠죠. Na2O 되겠습니다. 기억 AC2는 CO2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탄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B2CH2O는 공유 결합 맞습니다. 디귿 B2H2와 O2는 공유 전자상수가 다르죠. H는 하나, O는 2개입니다. 리얼 D는 1족 원소이다.
나트륨은 1족 원소입니다. 답은 3번 니은 리을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눈을 녹이는 물질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같은 크기의 얼음 조각에 같은 입자수의 설탕, 소금, 염화, 칼슘을 뿌리고 30분 동안 넣어두었을 때 녹은 얼음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러면 얼음의 질량이 달라진 게 2g, 3g, 5g이기 때문에 이제 염화칼슘이 얼음을 잘 녹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 얼음에 넣은 물질은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다. 설탕에 지금 금속 원소가 안 보이죠. 따라서 모두 이온 결합 물질 아닙니다. 제설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염화칼슘이겠죠. 제일 많은 얼음의 질량을 녹였습니다. 디귿. 물의 녹아 가장 많은 입자로 나눠지는 것은 염화칼슘이다. 그렇죠. 소금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2개, 염화칼슘은 Ca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2개로서 3개가 총 생성됩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화학식의 구성 원자수와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어쩌고저쩌고. 구성 원자수도 하나고 원소의 종류가 하나인 것은 네온이 되겠죠. 그리고 구성 원자수가 2개인데 한 종류인 것은 H2, 그다음에 원자수가 3개인 것은 CO2, 디귿은 NaCl 되겠습니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H2와 CO2 2개뿐입니다.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한 것을 공유 결합이라 하고, 네온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이 아니라 그냥 비활성 기체입니다. 답은 니은을 니을 이어서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통합과학 테스트 1주차 물질의 규칙성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